안녕하세요. 늘푸른 수학원 남민호 원장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입시의 기본부터 먼저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뒤에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출발선, 가성비, 미완성 이 3개 단어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출발선이라는 건 뭐 일단 아시겠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는 출발선이 다르고 분명히 유리한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번에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53%가 일반고 학생이고요. 다른 요렇게 그 외 기타 이런 체육고 학교 그런 다 빼고 나서 한 40% 조금 안 되는 요 비중을 실제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요. 5% 정도 됩니다. 5%가 40%를 가져가고요. 77%가 53%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근데 사실 일반고도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거를 학교별로 비중을 나눠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일반고가 서울대를 보내려면 1%를 보내고요. 자사고는 그 5배, 과학고 9배, 영재학교 33배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고가 1%나 보낸다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옆에 있는 위례고나 한빛고가 매년 2~3명씩 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 그렇지 않죠. 학교별로 못 보내는 학교가 훨씬 많고 여러 명 보내는 학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일반고 안에서도요. 첫 번째가 출발선이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가성비인데 사실 뭐 가격은 아닙니다만 노력 대비 성과 정도로 조금 표현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학교들 있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잘 간 학교들. 서울대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보내는 이 학교들의 입시 경쟁률이요. 이랬습니다.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 대비 성과가 확실하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렇게 그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는 없느냐? 페널티가 있죠, 분명히. 송예중이나 솔중처럼 그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된 경우에는 그래도 페널티가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요. 1학군 내 모집에서 1지망을 못 쓰고요. 구역 내 모집에서 1지망을 못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이 좀 유리한 게 좀 면이 있고 성남과 하남, 이 경기도 쪽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완성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좀 달아봤는데 아마 이따 설명회 끝나고 나가실 때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라고 하면 거의 어머님들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근데 우리 애가 일반고를 가는 게 나을까요? 특목고 가는 게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하십니다. 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경쟁률 이 친구들이 여기를 가서 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단순하게 얘네가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고등학교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요. 다른 학교들도 과제 연구처럼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그 교수가 도와주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요. 해외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갔을 때 우리 서울대 가기 유리하냐, 고대 가기 유리하냐, 카이스트 가기, 의대 가기 유리하냐를 따지는 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이가 어디 가서 성장하냐는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제가 표현드리는 게 아직까지 우리 고3도 학생이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일반고 유리하니 내신 유리하니 거 따지지 마시고 최대한 좋은 학교 보내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거 빠르게 넘어가는 거 얘기 드릴게요. 우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총 3단계로 입시가 진행이 되고요. 특이하게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얘네는 영재교육진흥법 소속인데 과학영재학교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전기고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가 입시를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국제고, 외고나 자사고, 일반고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과학영재학교입니다. 과학영재학교는 사실 거기 자료집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은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추천서가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 학교이긴 합니다.
총 3단계로 진행하는데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선발 인원을 보통 두지 않습니다. 마음껏 영재성이 높으면 무조건 뽑아주겠다 해서 1단계는 통과시키고요. 2단계가 시험인데 여기서 아이들을 거르게 됩니다. 이 영재성 검사는 시험을 진행하는데 난이도가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희 학원 탑반 상위권 친구들이 아니면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재성 검사 이렇게 과학, 수학 포함해가지고 이런 2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캠프인데요. 여기 캠프는 학교마다 너무 다르고 종류가 좀 다양해서 그냥 종합평가라는 표현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도 보고 토론도 하고 독후감도 하고 연극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과학고등학교는 여기 제가 세종과학고등학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고고요. 특목고입니다. 내신 반영은 수학하고 과학만 반영하는데 타 과목도 볼 수는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출석 면담, 그러니까 서류로 애들을 거르지 않습니다. 수학과학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수학과학 점수를 보고 애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출석 면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면담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우선 내신을 보시면 수학과학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하지만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은 3학년 2학기도 가지고 오게 하기 때문에 2학기도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출석 면담은 말씀드린 면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애들이 썼던 거 뭐 이런 형태로 무엇인지 중학교 수학이나 과학 내용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내용을 질문합니다. 네, 이걸 통과한 친구들이 보는 게 소집 면접인데요. 아까 영재교와 마찬가지로 창의사고력 문제를 풉니다. 네, 그 다음은 대원 외국어, 대원 외고를 기준으로 한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고는 영어 잘하는 친구들에게 저 요즘은 굉장히 좀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딱 영어만 반영한다고 하는데 동점이면 국어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냥 국어사회까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경쟁률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외국어 고등학교는요, 학교 경쟁률이 의미가 없습니다. 학과별로 모집하기 때문에 언어별로 잘 골라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 끝까지 눈치 싸움 하실 바에 그냥 학과 잘 고르셔서 자기소개서 준비를 착착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인데요. 국제고는 사실 외고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쟁률이 조금 더 높고 학과별로 모집하지 않고 학교별로 모집한다는 차이가 있고요. 면접도 자기소개서 중심인 것도 똑같은데 그래도 왠지 외국어 고등학교보다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따로 준비 시간을 줄 정도로 나름 좀 고민을 찍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긴 합니다. 외고랑 비슷하게 면접관 3명이서 똑같이 6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전국 단위 자사고는요, 내신을 국영수가사 모두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목표로 좀 잡아주는 편이고요. 서류 면접 통과하는 건 똑같습니다. 서류의 점수가 40점이고요. 면접 점수가 60점이니까 면접으로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영하는 과목이 국영수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은 앞서 봤던 외고나 국제고와 다르게 좀 길고 질문 내용이 나름 좀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 많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좀 되어 있어야 되는 학교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로 앞서 봤던 것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서울 지역 자사고입니다. 저희 송예나 서울중 해당하는 학교입니다만 좀 일반고처럼 똑같으니까 그리고 경쟁률은 좀 낮은 편이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학생 설명회 때 딱 요거 얘기하는 순간 박수가 나옵니다. 내신 반영이 없음.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보고 안 뽑는 게 아니라 학교로 안 보냅니다. 아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이런 것도 자기소개 준비나 이런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일단 점수 배점은 여기가 1단계 보시면 서류 평가가 아닙니다. 서류 제출이고요.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1.5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입니다. 점수 배점이 면접에 100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류에 점수가 없습니다. 미달이면 당연히 전원 합격이고요. 1.2배도 안 되면 면접도 안 보고 추첨으로 끝내버립니다. 1.2여 1.5 사이면 추첨을 안 하고 면접으로 보고 1.5 넘어가면 추첨도 하고 면접도 봅니다. 경쟁자들이 준비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금만 준비해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 입시 아셨죠, 대충? 네,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를 제가 분류하면 영재교, 과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 어떻게 입시 대비를 늘푸른에서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서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학영재학교는 우리나라에 현재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쟁률 매우 높고요. 학교생활기록부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은 전 과목 다 고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사실상 시험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2단계 지필고사 대비는 늘푸른 수학원 교재나 아니면 외부 교재 A급 블랙라벨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시 교재들도 좀 필요하고 아이들이 좀 닦아오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인데 사실 캠프는 너무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시험 풀이와 면접 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재 반, 의대 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진도를 뽑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뿐만 아니라 별도로 추가 수업과 심화, 경시 등등 포함시켜가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있고요. 실제 고등학교 이런 기출 가지고 중간에 평가를 좀 시키면서 아이들 현재 점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친구들, 정말 뛰어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조금 끌어올리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경시로 조금 끌어올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세종, 서울 지역은 2개 학교, 경기 지역은 1개 학교입니다. 1단계에서는 수학과학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과학 내신이 올 A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출석 면담이 자기소개서 중심이라 면접이 쉬운 편입니다. 사실 아주 쉽다고 못하겠지만 쉬운 편인데 80%, 70%가 여기서 떨어집니다. 문제는 쉬운데 거기서 엄청나게 걸러버리죠. 그래서 이 난이도가 얘보다 더 높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여기서 다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고요. 면접 대비가 필요한데 이런 거를 저희는 쭉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과했으면 마지막으로 소집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죠.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면접 구상실 30분 동안 진행하고 면접실에서 10분 정도 진행합니다. 요즘은 중학교 수학과학 수준으로 질문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 믿고 선행은 안 해도 되겠네 했다가는 만약에 합격하면 큰일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수학 보시면은요. 남들 1년 동안 하는 걸 한 학기 때 배우고 있고요. 심화 수학, 고급 수학을 2학년,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더합니다. 남들 3학년 때 배우는 걸 1학년 때 1학기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선행 안 하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면접 자체에서 선행의 비중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애가 이 정도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는지 집에서나 어머니, 아버지 참고하실 수 있게 늘푸른 모의 면접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애 하나 놓고 수학 담당, 과학 담당 배치해가지고 15분 동안 계속 질문을 연습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못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엄청.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좋아지면 이제 20분, 25분으로 단계별로 시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 면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따로 문제를 만들거나 저기 다른 지역 기출을 풀리게 합니다. 준비 시간 30분 딱 주고 10분 동안 풀리게 해서 이렇게 여러 번 돌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국제고와 자사고를 같이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봐주시고요. 네, 일단 외국어 고등학교는 내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국어, 사회만 반영을 합니다. 모집 인원은 여기서 2배수를 모집하는데 그런데 보시면은요. 대원 357, 한영 327, 경기외고 233인데 2배가 더 큽니다. 지원 인원보다 2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차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외고 면접은 서울 쪽 면접은요.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 3분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경기 외고는 작년부터 바뀌었는데요. 면접실 2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2문제, 여기서 2문제 진행했습니다. 3분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모의 면접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면접관 놓고 아이 질문 보게 하고 보통 이제 질문이 종이가 엎어져 있습니다. 그럼 애가 가서 뒤집고 읽고 답변하는 형태로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종이 뒤집어 놓고 이렇게 풀어보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아이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자기 거 확인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부터 면접까지 완전히 동일하고요. 차이가 있다면 면접 준비실에서 질문을 답변할 시간을 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이 정도로 외국어 똑같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학교마다 상이합니다. 좀 다 다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내신은 국영수가사 반영하는 건 똑같고요. 모집 인원은 2배수 뽑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외고하고 다르게 모집 인원의 2배수보다 지원한 인원이 이게 더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국영수가사 올 A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도는 좀 인식해 주시고요. 외고처럼 B 하나 있어도 통과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면접 보시면 면접이 60점 배점인데요. 이렇게 진행하는 아까 얘기 드린 자기소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전국 단위 자사고다 보니까 외국 고등학교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고요.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내용들 좀 많이 담게끔 시켰습니다. 네, 여기까지 면접 질문 전문 보여드렸고요. 네, 서울 지역 자사고는 경쟁률 매우 낮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내신 반영 안 된다 말씀드려서 그냥 추첨 통과가 중요하고 이런 비중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도 자기주도 학습의 비중 좀 더 많이 두는 편이고 지원 동기 인성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아마 서울 지역 자사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질문 보시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질문이 글이 있으면 이런 질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성 쪽 문항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입시 대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하고 보완, 뭐 의대반 중간 점검, 이건 제가 의대반 친구들 따로 중간에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석 같은 거를 시작해서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아이들 자기소개서 지도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면접까지 돌려가면서 자소서를 완성하고요. 파트별로 면접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상도 저희가 찍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좀 오신 김에 올해 고등학교 입시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영재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장영실 전형이나 이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전형도 늘었지만 학교 자체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 이제 8개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게 5개가 더 있습니다. 간만에 엄청 늘어나죠.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통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라고 하면 학교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외고가 국제고의 프로그램을, 국제고가 외고의 프로그램을 갖다 써도 되게끔 교육체제가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사회통합과 지역인재를 20% 이상 뽑도록 강제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학교가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이 난다면 그 미달난 정원의 50%를 우리 애들에게 돌려주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과 의대 정원 증원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국어, 수학에서 선택하던 게 없어지고 공통으로 바뀐 점, 과학, 사회가 1학년 때 보던 걸로 통합으로 바뀐 거, 그래서 우리 애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걸로 수능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신 반영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면접도 포함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했고요. 고대도 작년부터 했고 연대도 2026년부터 2026학년도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상대평가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건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평가 하기로 했던 걸 취소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좀 있다. 이렇게 어쨌든 최상위권의 변별력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 번째가 핫하죠. 어제 발표되기도 했고, 네,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죠. 이게 사실 진짜 그냥 증원도 엄청난 건데 진짜 어마어마한 증원인데요. 당연히 여기에 유리한 학교가 어디냐? 당연히 이런 학교들이 유리하죠. 이게 근데 의대입니다. 치대, 한의대, 약대기 빠진 겁니다.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의치한약수로 229 뭐 이런 인원이 나오죠. 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 이제 자사고 일반고 유리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슈는 이런 대학교들에게 조금 유리해진 면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입시 설명에는 송파, 위례, 광진까지 앞으로 쭉 잡혀 있는데 5월 30날에 정확하게는 5월 23일 즈음에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일주일 만에 정리해가지고 바로 어머니, 아버님 모셔놓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때 입학 전형 설명회가 있고요. 이 뒤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설명회까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늘푸른 수학원 설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늘푸른 수학원이었고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